저희가 지금까지 컴포넌트, 사원관리 프로그램의 컴포넌트를 구성해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간까지 가져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리드를 이용해서 한번 컴포넌트들을 구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는 다른 컴포넌트와 다르게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컬럼과 모든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 바인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의 모든 정보를 그리드에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드는 모든 데이터셋의 컬럼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보여주고 다른 정보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드를 수정하는 방법은 그리드를 더블 클릭하면은 그리드 컨텐츠 에디터 창이 뜨게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그리드에는 헤드 영역과 바디 그리고 서머리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로를 보여주는 것은 컬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를 로우라고 합니다. 서머리는 해당하는 바디를 오른쪽 클릭을 해서 add summary row를 하시게 된다면 서머리 로우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셀이라고 합니다. 각 셀을 선택하게 되면은 오른쪽 프로퍼티가 활성화가 되면서 카테고리별, 알파벳별로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앞에 했던 인풋 필터 텍스트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을 바인딩을 하게 되면은 헤더에 컬럼에 데이터셋 컬럼을 이용해서 표현해 줍니다. 데이터셋은 컬럼 아이디가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드 헤더 또한 영문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영문이 아닌 한글로 변경해 줘야 되기 때문에 헤드의 텍스트,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한글로 변경하겠습니다. 각각의 헤더를 클릭하시고요. 텍스트 속성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네모는 그대로 냅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 컬럼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텍스트 속성을 변경하면은 상단에 헤드 로우에 있는 표현 부분이 이렇게 한글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디 로우를 프로퍼티 속성에 맞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4번 같은 경우는 마스크 타입으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요. 한번 변경 한번 해볼까요? 그리드에 마스크를 변경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프로퍼티 창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바디에 4번을 클릭하시고요. 에디트 타입을 마스크, 그리고 디스플레이 타입을 마스크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디스플레이 타입과 에디터 타입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디스플레이 타입은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타입, 에디트 타입은 사용자가 편집 모드를 들어갔을 때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이전에 사원관리 프로그램의 디테일, div 디테일을 수정했었을 때, 마스크 에디트를 수정했었을 때 포맷과 타입을 사용을 해서 변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드에 있는 마스크 에디트 또한 변경해 줘야겠죠. 근데 저희가 이전에 변경했던 것을 보면은 프로퍼티 속성을 이용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또 프로퍼티 속성으로 돌아가서 변경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 그리드 프로퍼티 속성 창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시면 셀 캘린더 아니죠? 셀 체크박스도 아니고
콤보도 아니고 에디트, 익스펜드도 아닙니다. 아, 여기 있네요. 셀 마스크 에디트. 셀 마스크 에디트의 마스크 에디트 포맷과 마스크 에디트 타입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트링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마스크 에디트 포맷을 저희가 아까 했던 AA 다시 샵샵샵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저장하고 OK 버튼을 누르고 한번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4번을 보시게 된다면 KR 다시 010으로 마스크 에디트 형식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장하고 실행시켜 볼게요. 저장하고 킵뷰로 실행시켜 보신다면은 이렇게 4번 또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서 코드와 직위를 한번 변경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디자인으로 넘어가서요. 더블 클릭해보겠습니다. 그리드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부서 코드를 한번 변경시켜 볼 건데요. 부서 코드에 바디로우 셀을 클릭하시고요. 디스플레이 타입을 콤보, 컨트롤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디트 타입을 콤보로 지정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콤보를 했다는 거면은 아이템, 이너 데이터 셋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면 저희 이 이너 데이터 셋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여기 그리드 프로퍼티를 통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시면 셀 콤보라는 게 있습니다. 셀 콤보에 셀 콤보 데이터셋을 DS, DEPT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콤보 코드 콜을 DEPT 코드, 그리고 콤보 데이터 콜을 DEPT 네임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OK 버튼을 눌러볼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콤보 창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한번 지기도 한번 변경시켜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에디터 창을 띄우고요. 지기에 바디로우 셀을 클릭하시고요. 디스플레이 타입을 이번에는 콤보 컨트롤이 아닌 콤보 텍스트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타입 또한 콤보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 또한 이너 데이터셋을 해줘야겠죠?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콤보 데이터셋을 GS 포스, 그리고 콤보 코드 콜을 코드, 데이터 콜을 네임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한번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신다면은 리로드. 부서 코드는 콤보로 표현이 됐고 직위 코드는 텍스트 형식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드를 편집했을 때 부서 코드는 콤보 컨트롤로 했고요. 직위 코드는 콤보 텍스트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서 코드는 컨트롤로 했기 때문에 콤보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직위는 텍스트로 했기 때문에 텍스트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직위를 더블 클릭해 볼까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콤보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타입은 텍스트 속성인데 편집 속성, 에디트 타입을 콤보로 했기 때문에 편집창이 이렇게 콤보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부서 코드, 직위까지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결혼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에디터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결혼 여부에 바디로 셀을 클릭합니다. 디스플레이 타입을 체크박스 컨트롤, 그리고 에디터 타입을 체크박스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프로퍼티 속성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체크박스 폴스 밸류, 체크박스 트루 밸류라는 값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체크박스는 트루 폴스로 밸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
내가 이 체크박스 밸류 값을 true, false가 아닌 0, 1로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다가 변경하시면 됩니다. false일 때 밸류는 뭐 0, 뭐 true일 때 밸류는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서비스에 연결할 때 맞추게 일치하게 일정하게 맞춘다면은 이렇게 true, false의 밸류 값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OK 버튼 누르고 다시 또 저장 후에 리로드 한번 해볼게요. 리로드 하게 되시면 이렇게 체크박스 또한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킬 취미를 멀티 콤보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에디터 창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스킬의 바디로우 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타입을 멀티 콤보 컨트롤로 변경해 볼 겁니다. 그리고 에디터 타입 또한 멀티 콤보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이너 데이터 셋을 해줘야겠죠.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멀티 콤보이기 때문에 콤보도 아니겠죠? 자, 멀티 콤보를 찾습니다. 여기 있네요. 멀티 콤보. 자, 멀티 콤보 데이터 셋을 GS 스킬로 변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드, 그리고 데이터 콜을 네임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OK 버튼 눌러볼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저장 후에 리로드 하게 되신다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취미 또한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리드 에디터 창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서 취미를 다시 디스플레이 타입을 멀티 콤보 컨트롤 그리고 에디트 타입을 멀티 콤보죠? 자, 그리고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서요. 이너 데이터 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보 데이터 셋을 GS 합의 그리고 코드 코드 네임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누르시게 된다면 이렇게 취미 또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후에 다시 한 번 더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켜 보시면은 부서 코드 지기, 4번 결혼 여부, 스킬, 취미 또한 다 컴포넌트에 맞춰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디스플레이 타입과 에디트 타입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기능들은 프로젝트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해보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런치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런치, 런 눌러보겠습니다. 자, 로그인 창 들어가 보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컴포넌트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컴포넌트의 컴포넌트 리스트 이것에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드 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개발자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셀로 구성해 놨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셀에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셀의 디스플레이 타입과 에디트 타입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시들을 보고 개발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리드 셀까지 알아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바인딩을 이용해서 그리드의 기본 기능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원본 소스 사원관리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플로이즈 있죠? 폼의 인플로이즈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아직 표현하지 않았던 순번, 합계, 그리고 젠더에 있는 이러한 female, 메일 등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드 바인딩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 순번이나 합계들을 표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바인딩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드 기능 중 EXPR, 표현 방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XPR을 사용하신다면 모든 구성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드 EXPR 표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원관리 프로그램, 저희 교환을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표에서 보시면은 크게 EXPR은 크게 7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칙연산자입니다. 그리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컬럼에 하나의 데이터셋 정보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하나의 컬럼에 2개 이상의 컬럼을 표현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칙연산을 사용하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약어입니다. 커로 예약어로 그리드의 로우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셋의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드는 데이터셋이라고 해도 될 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드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이 있는데요. 반드시 데이터셋에 바인딩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드는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번째는 내부 함수입니다. 내부 함수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더 쉽게 간결하게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넥사크로에서 제공해주는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즉, 다시 말해 내부 함수는 제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개발자가 구현할 수 있지만 내부 함수를 사용하게 된다면 좀 더 쉽게 간결하고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폼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고 또한 폼에 있는 변수가 참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바스크립트의 사막 연산자 또한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직접 그리드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다시 들어가셔서요. 한번 그리드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드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창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제일 먼저 삭진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이름 앞에 컬럼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 인서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인서트 기능을 통해서 컬럼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사칙 연산이라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칙 연산. 삭제 연상자 같은 경우에는 컬럼과 컬럼, 2개의 컬럼을 합치는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지겠죠. 그래서 넓이 또한 넓게 지정해 주겠습니다. 넓이를 넓히는 방법은 옆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늘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삭제 연산자를 한번 익스프레션 EXPR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연산에 바디로우 셀을 클릭하시고요. 텍스트 속성으로 들어가 봅니다. 텍스트 속성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종이 모양의 노란색 색연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해 보시면 에디트, 익스프레션, 밸류, 편집창이 뜨게 되고요. 자, 여기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을? 저희 이름과 4번을 추가해 볼게요. EMP name 플러스 그리고 EMP ID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OK 버튼을 누르시고 한번 다시 텍스트 속성을 보게 된다면은 EXPR 땡 EMP name 플러스 EMP ID 값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OK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멜론 KR010인 이렇게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번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사칭연산자 컬럼을 쭉 클릭하시고 인서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순번이라고 변경해 볼게요. 순번. 자, 그럼 순번에 바디로 셀을 클릭하시고요. 자, 셋 익스프레션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예약어 커로 플러스 1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왜 커로우가 로우의 인덱스 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플러스 1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그리드 로우에 있는 순번은 1, 2, 3, 4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0, 1, 2, 3, 4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순번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한 겁니다. 그래서 1, 2, 3, 4로 보여줄 수 있게끔 플러스 1을 한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OK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OK 버튼을 다시 한번 더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은 순번이 이렇게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순번을 가운데 정렬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그리드 에디터 창을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순번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얼라인이라는 스타일 중에 얼라인,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센터로 지정해 주신다면은 OK 버튼 눌러볼까요? 하시면 이렇게 중간으로 정 가운데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저장하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켜 보신다면은 제가 킥별을 없앴네요. 런 눌러보시면 이렇게 순번과 사칭연산이 정확하게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번의 합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합계를 표시하는 영역은 서머리 부분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리드 에디터 창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 창을 들어가 보시고요. 순번에 서머리 로우 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속성의 set expression을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expression 값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dataset get row count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W입니다. W. 지금 데이터셋의 로우 카운트, 로우에 있는 그 카운트, 개수를 가져오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K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시 또 OK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합계가 정상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시 그리드 에디트 창을 들어가시고요. 역순번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순번을 컬럼을 추가하시고요. 컬럼을 클릭하시고요. 인서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순번 2로 변경해 볼게요. 순번 2. 그리고 바디로 셀을 클릭하시고요. set expression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하시면 데이터 set get row count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 로우 카운트만큼 커로우를 빼주신다면은 역순번으로 표현이 되겠죠. 한번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다시 또 이것 또한 얼라인 센터로 바꿀게요.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이렇게 바꾸시고 OK 버튼을 누르시게 된다면 이렇게 역순번으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순번 2, 로우 카운트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순번 2에 서머리 로우 셀을 클릭하시고요. 텍스트 속성에 set expression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메소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f.parent.dsemp.get row count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콤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 그리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리드의 부모, 상위 요소가 뭐가 있죠? 폼이겠죠. 폼에 있는 DSEMP의 로우 카운트를 가져오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OK 버튼을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OK 버튼을 또 다시 또 눌러보시면 8이라는 값이 정상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까요? 자, 이번에는 급여에 있는 합계를 표현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샐러리 값으로 들어갑니다. 샐러리의 서머리 로우 셀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텍스트 속성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것과 콤프를 사용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두 개는 같은 의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한 메소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데이터셋을 사용할게요. getSum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샐러리의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OK 버튼 누르면 텍스트 속성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OK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급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급여, 로우에 있는 데이터 값을 보시게 된다면 천 단위로 끊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급여, 합계 같은 경우에는 소란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은 마스크 에디트를 사용을 해서 천 단위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는 디스플레이 타입을 변경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더블 클릭해서 급여의 서머리 로우 셀을 클릭하시고요. 디스플레이 타입을 넘버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디스플레이 타입을 넘버로 변경하면은 자동적으로 넘버 타입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OK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쉼표가 찍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젠 성별을 사망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한번 변경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고요. 자, 그리드를 들어가 보셨다면은 성별로 바디로우 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지금 텍스트 속성을 보면은 이미 바인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잠깐 무시하시고 Set Expression을 눌러볼게요. 눌러보시고 자, Expression 이 값을 사망연산자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젠더는 M일 때 남성이고 젠더가 F일 때 여성 혹은 기타다 라는 사망연산자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셨다면 OK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OK 버튼을 눌러보시고 다시 또 OK 버튼을 누르시게 된다면 이렇게 여성, 남성, 남성, 여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스크립트 코딩 없이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스크립트를 볼까요? 스크립트 없이 데이터, 컴포넌트, 그리고 EXPR, 익스프레션 표현까지도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함수랑 변수를 가져와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원,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디스 변수 또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함수 또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dis.fn name 해주시고요. 펑션 작성해 주셔서 arg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return arg 플러스
포스. 이거는 조금 구별하기 쉽게 포스로 추가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했다면은 저장 후에 그리드 작업 또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더블 클릭해서 에디터 창을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순번 앞에 컬럼을 3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3개. 그리고 이름을 각각 변수 1, 변수 2, 그리고 요거는 함수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변수 1, 2 함수에 있는 바디로우 셀을 값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를 set expression을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셋을 가져오는 작업을 해봤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데이터셋을 가져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 이 폼을 스코프를 지정할 수 있는 메소드 뭐가 있었죠? 데이터셋이 아닌 conf.parent가 있겠죠. 그래서 conf.parent 그리고 바1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바2도 마찬가지예요. OK 버튼을 누르시고 바2 또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f.parent.바2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도 같이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여기서 conf.parent. 그리고 함수를 불러오면 되겠죠. fn name. 그리고 조금 구별하기 쉽게 그 예약어를 사용해 볼게요. 플러스 1. OK 버튼을 누르시고요. 저장 한번 해볼게요. OK 하시고 지금은 값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한번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신다면은 이렇게 변수 1, 변수 2, 함수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변수 1은 값이 나오지 않는 게 보입니다. 왜 나오지 않는 걸까요? 제가 아까 스크립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바변수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스 변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 있는 폼, 컴포넌트가 참조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 값에서 이 변수와 함수는 가져왔지만 변수 1은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그리드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문서를 보게 되면은 바인딩과 EXPR이 함께 있는 경우 EXPR이 우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 바디 영역에 있는 젠더 영역의 익스프레션을 쓰기 전에 바인딩 정보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무시하고 set expression을 사용을 해서 결과물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사실 expression은 텍스트 영역이 아닌 expression 프로퍼티 설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텍스트와 expression 두 개가 존재할 경우 EXPR이 우선이기 때문에 텍스트에도 EXPR이 입력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드, EXPR, 속성, 그리고 특징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EXPR까지 그리드에 편집하는 방법과 그리드 EXPR 익스프레션을 표현하는 방식까지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아직 만들지 않았던 조회, 추가, 삭제, 저장을 하는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비소프트